안녕하세요. 세수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 증여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상담하신 이제 부부가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 부담부 증여에 대한 개념을 꼭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상담 이후에 바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슬슬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종부세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이제 좀 고민하시거나 조금 은퇴하신 분들은 종부세 부담이 되다 보니까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담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주택을 지금 아시다시피 팔아도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처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증여 그리고 부담부 증여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증여라는 거는 현금 증여인 경우에는 사실 부담부 증여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을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에서 대부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부동산을 우리가 증여를 할 때 남편분이 1세대 2주택자예요. 종부세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부인한테 증여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끼리의 증여는 6억까지는 비과세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이 증여를 고려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2주택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살고 있는 주택보다는 이제 세를 주고 있는 주택을 부인분한테 증여를 하고 싶으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시가 6억짜리의 주택을 부인한테 증여를 하겠다는 건데 6억짜리 주택에서 3억만큼은 전세 보증금이 껴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를 할 때 실제로 난 6억짜리를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세 보증금 3억이 같이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부인 입장에서는 3억을 돈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6억짜리를 받지만 그래도 3억은 내가 돌려줘야 될 돈에 속하잖아요. 세입자한테 결과적으로는 3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을 주는 증여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부담부 증여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말 그대로 내가 꼭 전세 보증금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준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다는 점에서 부담부 증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라고 해도 이게 뭐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세랑 수증자가 받을 때 취득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세금이 3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개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증여세, 그리고 두 번째는 양도세, 그리고 세 번째 취득세. 그래서 양도세가 추가가 된다는 점입니다. 양도세가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양도세를 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개념에서 채무를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 받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는 건데 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증여를 고려하는 데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요. 부담부 증여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6억짜리 주택을 증여를 할 때 일반 증여다 하면 그냥 증여세는 안 나오겠죠. 배우자 공제 6억까지 해당이 돼서 증여세는 안 나오지만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부담부 증여다. 3억에 대한 전세 보증금이 껴있는 부담부 증여다 하면 6억에서 3억만큼은 증여세가 줄어들겠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양도세의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6억짜리를 다이렉트로 증여했을 때보다 조금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세는 안 나오는 게 맞지만 또 양도세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교 세액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3억에 대한 양도세를 측정을 할 때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이제 나머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이런 게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양도자가 다주택자인 경우가 지금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된다면 거의 82.5%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부담부 증여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부담부 증여를 많이 이제 썼고 그리고 부담부 증여를 해도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줄어들고 양도세의 중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쓰셨지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내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냥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가 안 나오는데 부담부 증여했을 때 일부라도 양도세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된다면 당연히 부담부 증여가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담부 증여로 하면 세금 더 적게 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주택 가격이 6억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주택 가격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증여세 부담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세무 전문가랑 예상세액을 비교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부담부 증여의 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취득세가 되는데요. 그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는 3.5% 정도 적용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은 12%까지 가는 상황이라서 부담부 증여로 받는 수증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이 아파트 하나를 받음으로써 굉장히 그 세부담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6억짜리의 주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예를 들어 12%가 난다 그러면은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예전 3.5%에 비하면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부담부 증여도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결국에는 이제 고민하시다가 좀 더 다시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 경우는 다주택자가 아니고 1세대 1주택자 1주택자가 부담부 증여로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비교세액이 없이 반드시 유리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증여세는 줄어들고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세가 굉장히 적은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요새 다주택자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종부세 부담이 커서 내가 부인이나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 세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도저도 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가끔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예를 들어 뭐 배우자든 자녀든 보통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그분한테 채무를 보통 넘긴다는 게 부담부 증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든 배우자든 소득이 없다 하는 분들한테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추후에 또 증여세 추징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최근 증여와 관련해서 2,000명 가까이 되는 그 혐의를 받고 이제 조사가 많이 또 들어간 상황이었는데요. 다른 재산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부담부 증여를 시세가 아닌 공시 가격으로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제 적발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담부 증여 굉장히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상황에서 양도도 어렵지만 부담부 증여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종부세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 그냥 집 하나 있는 거 내 자녀든 나 부인한테 넘기겠다 하실 때는 그게 이제 세입자가 껴있는지 그리고 은행 대출이 껴있는지에 따라서 양도세 계산이 필수적이다.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하시고, 그게 불리하다면 그냥 두고 종부세 부담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일단은 갖고 계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이제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내가 왜 나는 돈을 받은 것도 없는데 양도세 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도세의 부담이 지금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